과방위가 지금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파행을 빚고 있는데 자 홍석준 의원님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당히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이르면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명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오늘쯤 지명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상혁 그 전임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 말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쯤 이제 지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 일정 같은 걸 감안하면은 이제 네, 임기 같은 거 고려하면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는 뭐 꽤 오랜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또 뭐 MB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이 났을 때는 사실 뭐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의 학폭하고는 좀 전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학폭을 당한 피해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생 뭐 이런 것을 좀 안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좀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이동관 특보 아들이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 갈 때 그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말렸다. 그런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그 학생 지금은 뭐 성장했지만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싸운 건 맞지만 화해를 했고 전학까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학교에서 전학을 보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학폭 논란은 상당히 좀 사그라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동관 특보의 방송 장악은 일정 부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도 봤는데 예. 왜냐하면 뭐 그게 뭐 언론 장악이라고 들고 나오는 어떤 문건을 보면 사실은 그 문건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식으로 뭐 시행된 것도 사실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론 장악이라면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MBC 김장겸 사장을 강제로 내쫓고 또 TV 종편 승인할 때 뭐 이렇게 TV 조선을 뭐 내쫓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하면 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장악이라는 논란은 처음부터 좀 정치적 공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홍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이동관 특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방송통신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적임자 최적임을 맞느냐라는 얘기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 뭐 기자 출신으로서 뭐 언론에 뭐 정통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하시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뭐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뭐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어떤 경험이 없이는 상당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데 아직 지명하기 이전이지만 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특보 아들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이제 그 민감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다시 좀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보는데 본질적인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죠. 뭐 사안이 저도 다르다. 예. 예 며칠 전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정당한 법령에 의한 학생 지도는 아동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초등등 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은 교권 즉 선생님과 이특보 아들과 있던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최초로 2015년도 이 문제를 고발한
선생님은 당시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전원으로 들었던 그런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최초 고발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교권 침해의 있던 그런 사안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또 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까? 네네.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어, 사실 제 주변에도 사실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제 와이프도 선생님이고, 예. 제 주변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가 이제는 적절한 학습에 있던 분위기가 아니다. 속된 말로 무법천지가 됐다.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좀 느껴왔습니다. 그게 뭐 정규제의 책임이냐 또 학생 인권 조례의 책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이 뭐 졸더라도 오히려 떠들지 않으면 고맙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모든 어떤 사항들 예를 들면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규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들에게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며칠 전에 개정한 법률안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정당한 학생 지도를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할 때는 이게 아동 침해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뭐 조금만 어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동 침해라고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발을 굉장히 좀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안 개정안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부인께서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많이 듣고 제가 지역에서 오늘도 뭐 간담회를 합니다만은 예. 교사 노조들하고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은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당히 네, 깁니다. 이 상임위 이름이. 네, 네. 여기 회의가 근데 어제하고 그제 이틀 연속으로 이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 안 한 채 진행이 됐는데 이 계속 왜 안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저희 과방위 위원장이 정책위 위원장에서 지금 이제 바뀐 지 지금 장제원 위원장 바뀐 지 한 2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밑에서 위원장 주재하에 여야 간사 의원들끼리 이제 좀 많은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 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를 철회하라. 그리고 방송법 그러니까 TV 수신료를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방송법을 개정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를 소위로 강제 해부하는 것을 보장해라. 이런 어떤 도저히 현행의 어떤 법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물밑 협상을 좀 하고 최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회의의 일정을 좀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2달을 기다리다가 저희들만으로 단독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 주장은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좀 여당의 의견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뭐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그런 것은 이제 방송법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는 방송법 소송 당사자가 이제 과방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책내 위원장이 임명한 변호사를 지금 장제원 신임 위원장이 이제 바꾼 것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앞에 말씀하신 전혀
본질적인 사안하고도 관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 계속해서 좀 정쟁으로 좀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 나온 그 우주항공청 있잖아요. 이 네네. 우주항공청은 한국의 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안건 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이 법안이? 예, 어제 넘어갔습니다. 네. 아, 넘어간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왜 넘어갔으면 빨리 논의해야 할 텐데 그 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네. 이거 갖고 또 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예, 어제 5시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안건조정위원회 지금 이제 국회법 규정상 1당이 3명, 2당이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 이렇게 이제 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조성래 의원이 예. 맡겠다고 했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성래 의원은 좀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법안을 냈고 또 지금 좀 위치를 좀 대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자로서 지금 조성래 의원보다는 예. 이 분야에 가장 그 경험이 많고 선수가 높은 이제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좀 하는 게 관례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 때문에 좀 해산을 했는데 예. 뭐 이 문제는 뭐 한두 번 더 만나면 뭐 해결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돼서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승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 하나로 선출됐고, 근데 이 국민의힘이 우주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것까지도 발목 잡냐? 희한하다. 지저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당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것이죠. 일당이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당이 그냥 독단적으로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건 그 조정위원회 내에서 이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승래 의원이 말하는 것은 좀 틀렸고 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우주항공청은 예. 저희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양당의 이제 대선 공약인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논의를 지금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 조금의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우주항공청 같은 원래 이제 정부 조직이 생기면 조직의 규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특히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해가면서 좀 풀어나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인 것이지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좀 올바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 기존의 그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곳은 노조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여당의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항공우주청이 한 300명 규모를 일단 시작을 해서 예. 대통령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어떤 사무 기능도 하면서 그 과방위 산하 특히 이제 과기부 장관 산하의 독임제 즉 단독 행정관청으로서 있던 조직 형태를 이제 가지면서 예. 항우연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들하고 협조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우연 노조는 예. 좀 처음에는 좀 일부 이제 기능의 어떤 중복 문제에 대해서 우려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협조를 이제 해 나가는데 항우연 하고 있던 향후 이제 소위 말해서 항우연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좀 임무센터라는 기능으로 예. 좀 접근을 보기 때문에 항우연 조직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더 항우연이라든지 관련 어떤 기관 조직의 기능 예산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좀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8억여 원 상당이었는데
3년 전에는 1억 원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 자체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일단 FIU가 이게 이제 그 금융 범죄에 상당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 고발을 해와서 이제 문제가 촉발된 것이고 예. 그동안 여러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결과 일단은 그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라든지 뭐 특위라든지 심지어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어떤 국정조사 중에도 이런 것을 해왔다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예. 그 다음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어떤 지금 정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됐는데 아마 이런 가상 자산을 통한 이런 어떤 자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부당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지금까지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추측을 강하게 반정하는 예.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영세 국민의힘 소속 전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아니죠. 지금도 통일부 장관이죠. 네. 이 장관의 같은 경우도 그 코인 보유를 보면은 김남국 의원하고 똑같은 잣대로 수사도 하고 또 윤리특위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리특위는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 다른 사안인 게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단 김남국 의원은 시작은 FIU 금융 정보와 이런 걸 감시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범죄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와 지금 이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면서 권영세 장관 가상자산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시작도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윤리특위에 뭐 가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검찰의 업무 추진비 영수증 이 내용 일부가 백지 상태라는 그런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원본 보관하다 보면 또 백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 김어준 씨는 또 헛소리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법무부가 또 김어준 씨를 법적 조치한다고도 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어준 씨는 예. 과거에 이제 뉴스 공장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뉴스 공장장인지 가짜 뉴스 공장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많이 그 양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런 것을 이제 심사하는 국가기관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방심위 자료를 보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정보 내지는 가짜 뉴스라고 해서 경고 판정을 받은 게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곳 내지는 사람이 김어준 씨입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사회해악과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예. 명백히 입증이 됐고 법무부가 아니라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뭐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면 잉크가 휘발된다. 이런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틀린 얘기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진짜 뭐 잉크가 휘발돼서 그건지 아니면은 뭐 그 부분이 따로 뭐 그 인쇄가 안 돼서 백지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들어와서 이 특활비는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 전임 장관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적은 규모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흠집 잡기로 그냥 단순한 뭐 한두 가지 그런 예.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출신의 우리 홍석준 의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